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래징수라고 있으세요. 무슨 징수요? 거래징수. 그래서 거래징수가 뭐냐면 우리가 거래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 사고 팔면서 세금 10%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징수가 무슨 징수예요? 세금 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받으면서 뭐 띄죠? 세금 띄죠? 그 세금 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 아까 썼던 거 한번 더 쓸 건데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을 과세사업자, 면세받는 사람, 면제받는 사람을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의 일반 과세자하고 뭘로 나누어진다고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8천만 원. 그리고 얘는 무조건 나오면 이론에만 나와요. 왜냐면 저희 시험 볼 때는 개인 회사예요, 법인 회사예요? 법인 회사입니다.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은 법인이에요. 전산회계 2급만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얼마가 안 되면은요,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납부도 면제.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인데 간이과세자분들은 원래 영수증만 돼요. 근데 거래처가 만약에 법인이야. 그럼 법인은 영수증 받으면 안 되거든요. 뭐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회사 가셔갖고 세금계산서를 사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법인 회사들이 어쨌든 좀 큰 거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려면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법인데 다른 회사 거 막 사다가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원래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산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간이과세자예요. 근데 제가 왜 간이과세자가 키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간이과세자 바뀐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올해 바뀌었어요, 이게. 올해 7월 달부터. 그래서 이쪽 파트는 어쨌든 시험에 좀 내기 좋은 파트라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6월 30일 이전 7월 1일 이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뀐 지 오래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교재 밑에. 그 다음에 274페이지. 이 파트도 종종 시험 문제 내는 파트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뭐냐면은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원칙은 2매를 발행해요. 몇 매 발행해요? 2매.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냐면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랑 이렇게 두 분이서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274페이지 세금계산서의 종류에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 거 종이세금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외우셔야 되는 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무슨 발행자요? 의무 발행자. 그래서 의무 발행자의 뜻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요 두 분들은 무조건 뭘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은 뭐를 발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근데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마다 발행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나고 AT 조금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AT 시험에 이거 발행하는 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회사 가셔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때 요즘엔 어쨌든 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헷갈릴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가르쳐 줄 때 양해 구하고 녹음을 하세요. 아니면 핸드폰 갖고 동영상으로 뭐예요? 찍든가. 근데 둘 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써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 있다가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대빵 쉬워요. 저도 회사 가서 배웠을 때 3일 걸렸나? 근데 왜 쉽냐면 어차피 하는 방법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3일 동안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발행할 수 있다가 맞아요. 왜냐면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1% 가산세네요. (1%면) 작아 보이는데 만약에 법인에서 1억짜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100만 원이에요. 1%라는 게 작은 돈이긴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작아야 작은 거고, 1억에 1%면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회사 가시면 큰 회사들은 몇십억짜리 거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거기 밑에 보시면 요것도 은근 나와요. 그래서 발급 시기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아까 적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죄송한데 이거 하나 빠졌어요. 이거 뒤쪽에 있긴 한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을 하셔야 돼요. 전송은 언제까지예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발급일 다음 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전자세금 계산서에 보시면 다음 날이라고 있어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전송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말고 거기 밑에 보시면 5년간 세금 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있어요. 몇 년간이요? 5년간 세금 계산서 보존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나라 그 회계는 대부분 다 회계 관련된 서류는 보관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송을 하시면은 국세청에다가 전송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안 줘도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가 국세청에다 전송했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우리 회사 데이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데이터 보냈으니까 꼭 보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면제예요? 5년. 그 다음에 275페이지 저것만 좀 보세요. 뭐만 보시냐면은 저기 양가로 2번에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요거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뭔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275페이지 보시면 무슨 세금 계산서요? 수정의 뜻이 뭐죠? 고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소급되는 경우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 되는 경우요? 소급되는 경우. 그래서 소급되는 경우가 뭐냐면 옛날 걸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한 거였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1번 가지고. 그래서 1번의 내용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4월 1일 날, 4월 5일 날, 이거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매출의 과세로 거래를 했습니다. 뭘로 거래를 했어요? 매출의 과세.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7월 24일 날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국신용장. 그러면 내국신용장 가지고 오면은 매출에 뭐가 된다고요? 영세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월 며칠 걸로 발행해 줄 거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7월 24일로 해야 될까요? 4월 5일로 해야 될까요? 4월 5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월 5일은 1기 확정이에요. 4월에서 6월이니까. 근데 7월 24일은 2기 뭐가 되는 거죠?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세에서 영세로 바뀌는데 뭐까지 바뀌어버려요? 세금을 내는 날까지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뭘로 발행하는 거냐면 4월 5일 날짜로 해서 매출에 뭘로 다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영세로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소급 적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걸 만지는 거예요. 최근 날짜로 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소급이 안 되는 거 환입됐을 때 환입이 반품이죠. 그럼 반품한 날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 뭐가 됐을 때요? 해제되었을 때. 요것도 계약이 해제된 날짜. 근데 그거 잘 봐두세요. 1번에 작성일자 소급되는 거 내국신용장 갖고 오면은 현재 날짜로 한다고요? 옛날 날짜로 한다고요? 옛날 날짜로 고쳐야 된다. 그거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276페이지 보시면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4번에 위에 보시면 이중으로 발급.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발행했다? 2번 발행했다. 2번 발행하라 그랬어요? 한 번 발행하라 그랬어요? 한 번 발행하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거래 하나당 한 번이잖아요. 근데 2개 발행했네? 그러면 잘못했죠.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 잘못된 거를 뭐 해야 돼요?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2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면 몇 개만 남아요? 하나 남죠. 근데 이 없앤다라는 얘기가 과거하고 좀 달라요. 앞에 잠깐 보시면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예전에 종이세금계산서 시절에는요. 잘못 발행했으면 찢어버렸어요. 왜냐면 아직 신고가 안 됐으니까. 종이니까 그냥 서로 찢으면 다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과거엔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메일은 찢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 잘못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세금계산서를 하나를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했으면 찍고 새로 발행했는데 요즘에는 한 장 잘못하면 3장이 돼요. 근데 왜 3장이 되냐면 처음에 잘못 발행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 발행했으니까 또 발행해야 되죠. 그러면 예전에는 잘못했을 때 그냥 찢어버리고 새로 발행이었는데 지금은 처음에 잘못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얘 수정한 거, 그 다음에 다시 재발행한 거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얘기 했더니 과거에 한 분이 자기 9장까지 발행해봤대요. 왜냐면 새로 발행했는데 그것도 틀렸어. 그러면 또 마이너스 치고 또 발행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좋은 점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 내가 확인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근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치고 새로 발행해야 돼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보시면은요. 여기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돼요. 특히 여기는 전산회계 1급에도 잘 내요. 영수증인데 여기 말고 어디가 잘 나오냐면 279페이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279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에 뭐예요? 면제예요.
그래서 거기 279페이지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택시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수증도 발행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분들이 저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노점 행사 무인 판매기도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무슨 업이요?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인데,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소매업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교재에도 써 있긴 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목욕탕은 사업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회사가 목욕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미용업 이쪽도 소비자가 가요, 사업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그래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간주공급이라 그래요. 무슨 공급이라 그런다고요? 간주공급. 그래서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죄와 잔존죄. 그래서 간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뭐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그 다음 6번도 똑같아요. 6번에 보시면 무슨 임대료라고 써 있어요? 간주 임대료.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뭐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그래서 281페이지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매입세액 공제 쪽이 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고요? 매입세액 빼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매출세액은 두리뭉실하게 비슷하면 매출이야. 왜냐면 매출이 뭐 해야 되니까요?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는 매출을 당연히 일으키긴 하겠지만 100% 매출은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100% 매출되면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종종 TV에 보시면은 세무사도 걸리고 변호사도 걸리고 다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게 대부분 뭐냐면 현금 받는 거 숨기는 거예요. 분명히 너 현금 받았는데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해. 그런 것들이 이제 잡는 싸움이 되는 거죠. 서로. 근데 그거 잡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시는 분이랑 받는 사람이 입 맞추면 땡이에요. 우리 현금으로 냈지만 현금으로 주고받은 적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10만 원만 주고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니까요? 덜 내니까. 참고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세무사님은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국세청장 따까리 출신이거든요. 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세금을 반 숨겼는데도 한 3억 정도 됐어요. 세금만 반을 숨겼는데도. 참고로 근데 돈 버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부 작성하고 이런 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세금 관련된 소송 걸리잖아요. 그런 거 해결해주면 떼돈 벌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아까 교수님이 맨날 자랑해요. 수업이나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맨날 자랑만 해. 무슨 자랑하냐면 저희 과에서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저기 주차장에 어떤 색깔 차 안 보이냐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자기가 세금 관련된 거 그거 뭐냐 소송 걸린 거 해결해 줘 갖고 선물로 받은 거라고. 전 속으로 그러죠.
선물이든 뭐든 수업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맨날 오셔서 책만 읽고 가시지 않냐. 제가 맨날 점심 먹을 때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내가 나가서 떠들어도 저거보단 잘 떠들겠다.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쪽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나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큰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 왜냐면 나머지는 와서 시간만 때워도 여기에서 돈 나오죠. 그리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뭐 나와요? 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시간 강사로 수업하시는 분이 제일 열심히 해요. 왜냐면 시간 강사 잘해야 나중에 정규직 되니까.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뇌물 안 주면 못 올라간대요. 시간 강사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뇌물 안 주면 저기 정규직 강사하기 힘들다고. 자기 4군데 뛴다 그러더라고요. 시간 강사고. 4군데 뛰어서 한 300에서 400 번다 그러던데. 근데 우리 정규직 강사님들은 저기 놀고 먹으면서 몇백씩 받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비정규직을 해야 돼요? 정규직을 해야 돼요? 정규직을 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치분 보시기 전에 이거 외우세요. 뭐 외우시냐면 증빙. 증빙이 증명서류입니다. 그래서 증명서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4가지. 요거를 증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하면은 국가에서 일단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영수증 같은 거 들고 가고 우리 이거 거래했어요.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 4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뭐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땡큐예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긁으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모아놨다가 국세청으로 데이터 다 넘기잖아요. 그럼 얼마 주고받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내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다 떠요, 안 떠요? 떠요. 이게 편하긴 한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뭐 했는지 알고 있다. 요즘 솔직히 카드값 이거 보면 얼추 이 사람이 여기서 술 먹었구나 이런 거 거의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이게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분이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누구 발행이요? 매입자 발행. 그래서 매입자 발행은 말 그대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매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매입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공급대가가 얼마 이상인 경우요? 10만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내 거를 국세청에다 신고하시면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가장 좋은 서류는 통장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통장이죠. 그래서 통장으로 돈 보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금액 맞는지, 그 다음에 계좌번호 맞는지. 근데 이 금액 맞는지하고 계좌번호 맞는지 보실 때 이름도 잘 봐야 돼요.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꼭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회사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그 통장에 이름이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회사명.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갈 상황이 되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하고 거래인데 만약에 상대방 사장님이 아우 이 돈 회사 이름 말고 내 걸로 넣어줘. 그거 본인이 임의로 그 사람 거 넣어줬다가 나중에 탈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하고 다른 행동하시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장 상사한테 얘기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겪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뭔가 애매하고 이상하면 떠넘기세요.
본인이 했다가 나중에 탈나지 마시고. 탈나도 내가 나는 게 나아요? 딴 사람이 나는 게 나아요? 딴 사람이 나는 게 낫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쪽은 다 돈이잖아요. 잘못하면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0원까지는 그렇다 쳐. 100,000원짜리까지는 배는 아프겠지만 버틸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는 순간 그때부터는 잠 못 자요. 맞죠? 내가 하나 실수해갖고 내 호주머니에서 100만원 나가서 그때부터 잠 안 와요. 100만원 벌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몇 번을 겪어야 100만원 받을 수 있냐. 그런 거 고민하면 진짜 잠 안 와요. 저도 지금까지 돈 잘못 빌려준 거랑 그 다음에 집 한 거랑 하면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 손해 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잠 안 와요. 그 생각하면. 왜냐면 내가 3천만 원 벌려면 이 앞에서 몇 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라는 거 계산하면 잠 안 와요. 진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도 볼 것 같고 283페이지. 여기는 이제 세무때 추후로 외울 겁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 뭐라 그랬죠? 진짜 매입세, 가짜 매입세, 가짜 매입세. 그래서 의제랑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면세 농산물을 사면은 가짜 매입세액이지만 매입세액으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외우기는 할 건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살 때는 원재료여야 돼요. 원재료의 계산서. 그래서 살 때는 계산서에 계산서가 아니고 잠시만요. 살 때는 맞구나. 원재료의 면세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통조림 회사.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식업. 어디요? 음식점.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가장 많이 나오냐면 통조림에 들어가는 게 과일하고 생선 통조림이 가장 많죠. 참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통조림에 들어가는 과일이나 생선은 면세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해서 통조림에다 넣죠. 그럼 팔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만약에 내가 참치 통조림을 샀어. 그러면 영수증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런 회사들. 그 다음에 요식업, 음식점. 음식점이 대부분 미가공식료품을 사잖아요. 그래서 뭐 야채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잖아요. 그럼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살 때는 면세니까 부가가치세 뺄 게 없어. 근데 팔 때는 과세니까 내야 될 건 어때요? 많아. 그러면은 우리가 내야 될 게 많으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싸게 팔자, 비싸게 팔자? 비싸게 팔자. 맞죠? 왜요? 뭐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만 원래 면세니까 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면세 중에 일부분을 인정을 해서 부가가치세로 빼주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 가짜 매입세액입니다. 또 외우셔야 되는 거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고요. 세율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은 104분의 4예요.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2억 원 이합하시는 분들은 109분의 9. 그리고 요거는 그 초반에 드렸던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 2장짜리 끝쪽에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래서 설명은 한번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율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세율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식점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점에서 재료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면세가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집을 해. 그러면 삼겹살 면세. 상추 싸 먹자. 상추나 깻잎. 또 면세. 그 다음에 밥 먹자. 밥 쌀로 만들잖아요. 쌀도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반찬도 만약에 직접 다 만들어. 그러면 그거 야채 갖다가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찬도 뭐예요? 면세.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면세가 어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면세 중에 일부분을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액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렇게 비율이 큰 이유는 이쪽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좀 셉니다. 근데 참고로 이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110분의 10보단 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정상이 110분의 1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보다 좋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10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요분들은 좀 영세하신 분들. 2억 원 그러면 큰 돈이긴 한데 사업하시는 분한테 매출액 2억 원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직원 3명만 써도요. 2천만 원씩만 줘도 6천이에요, 벌써. 네. 근데 그것만 나가요? 월세 나가죠? 뭐 이것저것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 팔아서 내가 가져가는 건 한 20% 전후? 한 20, 30%? 그러면 20, 30%도 크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래저래 빼고 나면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혼자서 2억 팔면 많이 버는 건데 직원이 한 두세 명 되면은 생각보다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2억은 둘째 치고 1억도 못 파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이거는 뭐냐면 다 먹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농어민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 짓는 걸까요? 팔로 개척하는 걸까요? 팔로 개척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이후에 내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제조업 너네들 누구한테 사라고요? 농어민 분들한테 사. 그러면은 매입세액 뭐 해줄게? 빼줄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조업체들은 재료를 살 때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어민 분들한테 사면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만 돼요. 음식점이 농어민 분들한테 다이렉트 사는 건 의제 매입세액 못 받아요. 무슨 업만? 제조업만.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계산서 신용카드인데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음식점을 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농어민 분들한테 안 받아요. 안 받고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프랜차이즈면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살 때 계산서나 못 끊으시면 돼요. 신용카드.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쓰면 앞으로 별도로 안 써도 얘 포함이에요.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법에서도 어느 정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들한테 너네 농어민한테 사지 말고 너네들은 식자재 납품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이용해서 뭐 해라? 거래를 해라. 그러면은 뭐 해줄게?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있게끔 판로를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좀 볼게요. 283페이지. 지금까지 시험에는 한 번 나왔었는데 2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부대 비용은 안 돼요. 거기 2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왜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하냐면 이거 안 되는 거 대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주면은 국가에서 손해 보는 게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부대 비용은 부대 비용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경제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음식점에 제일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음식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경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난리잖아요. 기름값.
어저께 저도 기름을 넣었는데 평상시처럼 넣었는데 평상시였으면은 4칸이 차야 되는데 3칸 차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랐구나. 기름값 오른 거 딴 거 없어요. 기름 똑같이 넣고 칸수 보면 돼요. 칸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기름값이 오른 거고 칸수가 마음에 들어. 그럼 기름값이 떨어진 건데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이 상태면.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저거는 생각하고 있대요. 세금을 조금 덜 걷는 거. 그러면 한 10%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해요. 왜냐면 세금을 다 안 걷을 순 없고 일부 감면해주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77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면 17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해. 근데 외부에서 비싸졌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농어민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쌀값 비싸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농어민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비싸져요. 100% 수입이야. 그러면 상대방 나라에서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100% 수입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지금 쌀 남아 돈대요. 그 이유는 하나죠. 쌀 소비량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열심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밀가루 드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밀가루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시면 세율 다 있는데 그냥 제가 적어드린 거 외우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게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공제한도 있거든요. 공제한도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계산은 컴퓨터가 해요. 근데 세율은 왜 외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102분의 2야. 이건 104분의 4야. 이건 106분의 6이야.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고, 공제한도는 어차피 우리 법인이라 40%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회계 때에도 얘기했을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 공제한도 있죠.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공제한도가. 공제한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하고 연관이 있었냐면은 총선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총선거. 그래서 그때 그 요식업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공제한도 생기면 많이 빼요, 적게 빼요? 적게 빼겠죠. 왜냐면 공제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보다 더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그럴 때 요식업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성명서 냈냐면 너네 이거 만들어봐. 안 찍어줄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이게 생겼어요. 왜냐면 1년 후면은 총선 끝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요게 들어갔죠. 왜냐면 세금은 더 걷어야 되는데 한도가 없으니까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한도를 만들어 갖고 세금을 더 걷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되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선거할 때는 눈치 봐요. 안 찍어줄까봐. 선거 끝나면 이제 눈치 볼 거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제 그때 돌변해 갖고 통과시키고. 그래서 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 국민연금 모자르면 세금으로 내요? 잘하는 새싹들이 더 걷는다 그랬어요? 잘하는 새싹들이 더 걷어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어떻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냐면은 국민연금이 모자르면 세금에서 충당해 준대. 100원도 충당 못 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몰래 통과시켰어요. 이게 이슈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진짜로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슈화가 돼갖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슈화가 됐을 때 그때 뭔가 하나 큰 게 딴 쪽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관심이 줄어들었어. 그때 국회의원들이 몰려갖고 세금 충당하지 말자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금 충당 안 돼요. 못 믿겠으면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직도 모자르면 세금으로 준대. 세금으로 주는 건 저쪽만 줘요.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저기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모자르면 줍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도 손을 대야 되는데 군인연금 손 못 댈 거예요. 왜냐면 군인연금 잘못 손대면 군인들이 또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로는 아니잖아요. 일어날 확률이 있다 보니까 군인연금 손 못 댑니다. 근데 군인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군인연금 대빵 좋아요.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나이가 돼야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 군인연금은 그만두고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 연도인가? 그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제대하시면 제대한 다음 달인가? 그때부터 몇백씩 나와요. 3, 400씩.
그리고 군인연금이 짱이긴 해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긴 하지만 진짜 좋아요. 어쨌든 공무원 연금이 아무리 줄었다 그래도 아직은 제일 나쁜 연금은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국민연금 꼭 가입하시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든 나쁘니 해도 국민연금이 일반적인 분들이 받는 것 중에선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쨌든 보장은 해주잖아요. 누가 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의제메이스의 공제식이 있습니다. 무슨 식이 있으세요? 공제시기. 거기 공제시기에서 요것 좀 적어주세요. 거기 공제시기는 구입 시점이거든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제 시기가 몇 월 며칠이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의제 매입액은 구입 시점이에요. 왜냐면 이걸 사용 시점으로 못 잡아요. 우리 재료라는 건 오늘 사서 한 달 안에 써야 되는 재료도 있고 몇 년 안에만 써야 되는 재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냉동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하면은 뭐 2, 3년 동안 냉동만 해놓으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제 시기를 이거를 사용 시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가는 사람도 언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장사가 잘 되면 금방 쓰겠지만 장사가 안 되면 늦게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격이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왜 사용 시점이냐면 감가라는 게 가격이 줄어드는데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용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고 의제 매입액은 그냥 샀을 때 다 처리하자. 왜냐면 언제 쓸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세금 걷는 것도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샀을 때 얼마 주고 산 거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몇 월 며칠 날 산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로 하면 세금 걷기가 어때요? 수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재활용 패자원. 그래서 이거는 왜 해주냐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나라의 자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재활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많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자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주는데 요거는 세율이나 그런 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추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공제받지 못할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우리 뭐라 그러죠? 줄여서 불공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불공. 불공은 회계든 세무든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금 관련된 거라. 그래서 보시면은요, 불공에는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사업 무관,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은 며칠 안에는 하셔야 된다고요? 20일. 근데 거꾸로도 20일 전에 건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끝난 후 며칠이네요? 20일이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 것도 해주긴 해주는데, 며칠 전 것까지만 인정해준다고요? 20일 전 것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역산해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거 안 되고 부실기재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요건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오고 287페이지 보시면 거기 287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밖에 불공제 매입세액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있으시죠? 요거는 꼭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무슨 차요? 자동차. 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앞에 걸로 나올 때도 있고 뒤에 걸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내시는 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는 사람에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줄 수도 있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불공이에요. 어쨌든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인 이하까지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8인 넘으면은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합차, 봉고차 있죠?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접대비 안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안 되는 이유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접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접대함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1억, 10억짜리, 10억짜리의 건설 이런 걸 만약에 받기 위해서 접대로 1억을 썼어. 그러면 그거는 10억짜리가 아닙니다. 몇 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9억짜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네. 그리고 더 문제는 9억짜리인데 하청에 재하청 막 이런 거 주다 보면은 10억짜리 공사가 5억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빼먹을 놈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냐면 국가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국회의원 친구가 건설회사 사장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국회의원 아는 사람 중에 건설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처남이 예전에 여기 인천시청에서 저거 했었다고? 뭐지? 주차장 담당할 때 맨날 전화 온대요. 오늘 누구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그런 전화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아니면 손잡고 온대요. 손잡고 와갖고 이 땅에다가 저거 짓게 해달라고. 주차장 떼돈 번대요. 그러면 50년 후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30년 후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30년만 운영하고 이거 주겠다고. 근데 30년 동안 떼돈 벌어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적잖아요. 근데 만약에 역 주변에 주차장 하나 딱 해봐요. 떼돈 벌어요, 진짜. 그 손잡고 온대잖아요, 항상. 주차장도 세금 거기는 저걸로 떼죠. 소득세 그런 걸로. 네, 제가 알기로는 면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면세로 알고 있어요. 네. 주차장이든 뭐든 돈 벌면 세금 내요. 세금은 다 내는데 세금을 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어때요? 많이 벌잖아요. 네. 세금 많이 내도 돼요. 많이 벌면. 근데 문제는 조금 버는데 많이 내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버는데 50% 내래. 이런 데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 이게 다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뭐 누가 50% 내야 된대. 그러면 나도 50% 내야 되나 봐. 그런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어떻게 내게끔 되어 있어요? 많이 내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288페이지 보시면 면세사업하고 토지 있습니다. 우리 외울 때 면세사업하고 제가 토지라고 설명드렸었죠. 여기가 세무에 조금 나와요.
회계 때에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세무에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얼추 이론을 거의 끝낼 거예요. 그래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실기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때보다 아마 더 많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